박 장관님, 변화구가 잘 안 들어요? 제구력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안 써봤던 초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폭투예요, 폭투. 첫 변화구가 그냥 함부로 패스트볼이 됐어요. 함부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투가 됐다니까요. 열심히 던지려고 그랬는데 폭투가 돼가지고 검찰과 청와대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제구력 좀 다듬으시고 잘 좀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제가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제가 하십시오. 영향을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저 참고하시라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참고도 못합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면 참고한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법무부 장관이 오늘 명확하게 내가 누구에게 임명 제청을 했고 누가 대통령께 재가를 받았다. 그 내용만 명확하게 해주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국민적 의혹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그 얘기 나올 때까지. 네, 의사진행 발언은 뭐 이 정도 하시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할 거 아닙니까? 질문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명확해지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 더 왜곡을 낳고 부풀려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면 본사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조순일 의원이 그랬어요. 누가 결제 맡았습니까? 이번 필수가 누굽니까? 그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합니까? 그런데 자 장관님 그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예, 참고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장관님, 변화구가 잘 안 들어요? 제구력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안 써봤던 초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폭투예요, 폭투. 첫 변화구가 그냥 패스트볼이 됐어요. 함부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투가 됐다니까요. 열심히 던지려고 그랬는데 폭투가 돼가지고 검찰과 청와대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제구력 좀 다듬으시고 잘 좀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제가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법무차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놔두실 거예요? 이게요 단순 주치 폭행 사건에서 주치 폭력 부실 사건에 부실 수사 사건에서 권력형 외압 사건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차관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의혹이 있어가지고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경찰이 42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주폭 당일날 어딘가 전화를 했다라는 CCTV가 있는데 검찰이 이걸 묵살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수사 라인을 보면 이종금 대검 형사부장, 이훈구 차관이 법무실장 시절에 검찰개혁 추진 부단장을 했었고요. 중앙지검의 구자연 3차장, 법무실장 직속으로 법무정책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우리 국민을 승복 못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직무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의 그 일은 차관 재직 전의 일이고요. 전의 일이지만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나눠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엄정하게 있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 라인이 본인이 법무실장 시절에 다 본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법무부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영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법무부 차관 저는 법무차관이 뭐 무죄를 주장하고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그 수사 결과 나왔을 때 국민들을 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직무 배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법무차관으로서 그 사건이 차관직을 수행한다거나 장관직을 보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전혀 있다는 말씀을 영향을 드립니다. 미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제가 하십시오. 영향을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을
그렇게 바로 저 참고하시라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참고도 못합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면 참고한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니 고작 검사장 4명 인사해놓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파동이라 그래요. 이거는요 법무부 장관 인사 제청권자가 무능한 것이고 임명권자가 비겁한 겁니다.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비겁해가지고 검사장 4명 인사한 게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파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저를 탓하는 것은 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엄중하게 대통령님은 질타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제가 그리고 받아들이기 청와대 어렵습니다. 해명에 따르면 이 해명이 청와대에서 해명을 가름한다고 했으니까 청와대 해명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인사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거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고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제거가 났다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었어도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민정수석과 정상적인 결제 양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합의를 해서 민정수석이 최종 재가를 받고 발표하는 게 맞고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대통령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결재를 맞는 게 맞았어요. 이 과정은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직접 결재를 받았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이광철 비서관이 직접 결재를 올라갔다 그러면 민정수석실 내에서 하극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도와 같이 재가 없이 발표를 했다 그러면요 이건 인사농단이에요. 대통령이 이 중요한 검찰의 인사 문제를 전자결재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은 아주 무책임한 분입니다. 이 4가지 경우의 수 외에는 대통령께서 재가라는 방식이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재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요 인사에 대해서 법과 절차, 위계, 기강 다 회의해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장관님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민정수석실 간에 인사를 잘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파열음 없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재를 받고 재가를 받아서 발표를 하는 그런 유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게 고장이 난 겁니다. 장관님, 이 법무부 장관의 직이 박범계 장관의 정치적 생명이 마지막 자리도 될 수가 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크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요. 상식에 근거한 법무 행정을 하십시오. 지금 이번에 인사는요.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상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관께서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54%에서 60%의 국민들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경청하고 대통령께 고언하고 대통령께 진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귀를 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현재 54%에서 60%의 그 국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성공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요. 권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은요. 이렇게 파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검찰 없애버리는 방식 이게 아니라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검찰의 동의를 얻어내고 장관님은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포용해서 이 잡음 안 나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대의를 참 부드럽게 유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돼야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성공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성공한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앞으로 다시는 신현수 이번에 수석이 왜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고 또 박 장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또 오늘 사의를 왜 다시 거둔 것인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간 간부 인사 신은수 수석의 입장이 고려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과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최종적으로 법무장관 인사 대청권자 아닙니까? 책임자는 법무장관입니다. 잘 조율해서 검찰개혁도 이들의 마음을 사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좀 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말씀을 언제나 귀담아 듣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정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법무참모입니다. 우리 유상범 의원님은 뭐 용어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보좌하는 데는 뭐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박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 편만 저는 있다고 생각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더 소통하겠고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무자들 선에서 충분히 소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제원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성공하는 법무부 장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참모로서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참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 원주 올해 송기현 의원입니다. 계속 우리 법무부 장관님한테